지난주 MBC PD수첩에서 명성교회 관련 많은 의혹들을 제기하면서 명성교회는 즉각 항의하고 반박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명성교회 이종순 수석장로님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교회를 섬기는 수석장로로서 마음이 상당히 무겁고 또 힘드실 텐데요. 지난주 수요일 명성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PD 관련 내용을 반박 보도문을 발표하셨는데 네.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네. 그 지난 9일날 MBC PD 수첩에서 우리 교회 그 보도한 내용이 이미 4년 전에 많은 유언비어성 그 보도로 된 내용들도 많이 있고 네. 또 최근의 일이라도 그 내용이 왜곡되거나 또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래 보도가 돼서 그 방송을 보신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또 외부 시청자들께서도 많은 오해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즉시 우리가 좀 해명하는 차원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많은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중에 800억 비자금 문제를 다시 다뤘어요. 이미 말씀하신 네. 것처럼 예. 4년 전에 무혐의로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 800억의 실체 어떤 건지 예. 좀 소개해 주시죠. 그 800억으로 4년 전에 그 논의가 된 거 비자금이라고 특히 세간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비자금이라는 표현은 정말 그 적절치 않은 표현이고요. 네. 그 800억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 정상적인 재정 운영을 하다가 연말에 결산을 하면서 남은 금액을 2월해서 적립해두고 네. 또 한 해 시작하면서 또 똑같은 식으로 갔다가 연말에 가서 또 남은 금액은 또 적립하고 이렇게 적립된 금액이 한 20여 년 네. 적립돼 있던 금액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 금액이 2013년 당시 이제 교회 공식 계좌로 그때 남아있던 금액이 정확히 774억이었습니다. 네. 물론 그 금액도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때 그 금액이 이제 뭐 새성전 건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적립의 필요성을 느끼고선 이제 꾸준히 해왔던 건데요. 네. 이 새성전 건축이 이제 이 성도들의 건축 헌금으로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에 그 돈에서 이 문정동 선교센터 부지라든지 네. 또 구성전 리모델링이라든지 또 우리 지교회 개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 사업에 많이 사용이 돼서 네. 작년 2017년 말에 공동의회 때 교인들한테 보고된 숫자가 285억이 남아있는 걸로 네. 그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재정을 맡았던 장로님이 갑자기 소천을 하심으로 인해서 그 당시 많은 의혹이 뭐 제기되고 뭐 좀 그래 왔었는데 네. 그런 모든 것이 그 당시 재판을 통해서 네. 그게 비자금이 아니고 이 교회의 공식 재정 금액이라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금액이 비자금 이렇게 따라다니고 있는데 참 그런 부분이 이미 다 공개되어져 네. 있고 밝혀진 사실이라는 거죠. 예. 다 뭐 외부로 밝혀져 있고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다 밝혀져 있고 재판에서도 이런 게 다 언급이 돼 있고 조사가 된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그 부분을 뭐 비자금 운운하는 거는 세간에 관심을 끌려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또 한 가지 의혹 제기 가운데 명성교회가 1,600억 원의 땅을 네. 전국적으로 네. 이렇게 사들였다. 일종의 교회가 무슨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방송을 했거든요. 분명히 그 살 때는 용도가 있을 텐데 어떤 이유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을 좀 뭐 여러 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용도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회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또 그 소유권이 교회로 되어 있다면은 뭐 별 문제가 아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또 1,600억이라는 금액을 지금 우리가 1,600억이라는 돈으로 어디 투자를 했다는 게 아니고 20년 전, 30년 전에 뭐 교회용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매입을 한 그 부동산들이 그동안 집가 상승으로 인해서 아마 그 정도 되는 모양인데 네.
그 금액이 뭐 저희들이 그런 걸 의도한 게 아니니까 참 뭐라고 참 문제가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지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 어떤 용도로 샀고 어떤 용도로 예, 쓰여지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 용도는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이제 시설이 주로 저희들이 짚어보면은 네. 우선 이 농어촌 지역 교육자들을 위한 장학관을 전국에 7군데를 세웠습니다. 장학관. 예, 예. 그래서 그 교육자 자녀들이 무료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그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어디 있냐면 서울하고 대구, 부산, 전주, 광주, 순천, 목포까지 7개를 했습니다. 네. 예, 목포는 이제 목포 노회로 그거를 넘겨드리고 네.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거는 6개 장학관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가 우리 위안부 할머니 쉼터라든지 또 목사님이 소천하시고 난 그 홀사모델의 그 쉼터라든지 뭐 이런 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수양관이 2곳이 있습니다, 저희들. 그리고 또 개척한 교회가 좀 몇 군데 있는데 그 개척할 때까지는 저희 명성교회 이름으로 일단 등기를 해뒀다가 나중에 이제 교회가 설립이 정식으로 신고가 되고 나면은 그걸 다 넘겨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그런 사역 차원의 부동산과 또 우리 교육자 사택이 또 한 서너 군데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합치면 아마 그쪽에서 지적한 그런 숫자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런 용도들이 다 이 교회에 그 필수적으로 부대되는 또 선교 차원의 그런 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무슨 부동산 투자나 이런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이제 이거 2가지를 함께 엮어가지고 우리 원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이 뭔가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숨겨진 게 있어서 네. 그래서 아들 아니면 좀 마음이 안 놓이는 그런 은밀한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뭐 그런 차원으로 조금 몰고 가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참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한 그런 정말 황당한 그런 논리가 전개되고 있는데 참 저희들도 참 놀랍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해 보면 800억 비자금 의혹이라든지 1,600억의 부동산 이런 의혹들은 결국은 다 합당하게 교회 잉여 재정이고 또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했던 것들이고 또 지금 전국에 있는 부동산 역시도 선교적인 차원에서 또 공익적인 차원에서 하는 일들이다. 그걸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지적됐던 게 해외 나갈 때 외화를 민발출했다. 어떤 그런 의혹 같은 걸 제기했는데 아마 이건 선교 현장에 나갈 때 아마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뭐 저도 그 일에 뭐 몇 번 정말 저도 당사자일 수도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교인들끼리 이 해외 선교지 탐방을 한다든지 아니면 성지순례를 한다든지 뭐 이런 일이 가끔 있습니다. 뭐 그럴 때는 저희 인원들이 뭐 몇십 명 갈 때도 있지만 뭐 100~200명씩 될 때도 있고 그때에 따라서 다른데 이제 그 계획이 세워져서 지원자를 모집하면은 1인당 여행 경비를 산정해서 1인당 분담금을 이제 받습니다. 그렇죠. 참여할 사람한테. 그럼 그 분담금을 받으면 우선 거기서 항공권을 예매를 하면 이제 그 돈은 다 빠져나갑니다. 항공권을 예매하고 남은 나머지 돈은 이제 현지에 가서 여행 경비로 숙식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이런 걸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갖고 나가야 됩니다. 보통은 이제 여행사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게 되면 여행사에 돈만 주면 끝나는데 이제 우리 이런 그 교회 활동은 여행사에서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 이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행 경비를 우리가 스스로 이제 뭐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여행 경비를 가져나가야 되는데 그게 또 한 사람이 가져나가려면
1인당 소지 한도가 10,000불이라고 해서 만불 제한이 있죠. 예, 그래서 이걸 혼자 가져 나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 여행 경비를 담당하는 분들이 이걸 좀 봉투에 놓아가지고 담아서 이걸 좀 1인당 한도가 10,000불씩은 가져 나가는 거고 나갈 수 있고 또 본인들 경비를 가져 나가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 나가는 사람들한테 그걸 맡겼다가 현지에 가서 그걸 다시 회수해서 여행 경비로 사용하고 들어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몇 번을. 근데 이제 요새는 그게 여행 경비로 출국할 때 여행 경비로 신고를 하면은 제한을 안 받는다고 그래서 이제는 있죠. 대표자 누구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관리자로 해서 신고를 해서 이렇게 논하거나 그렇게는 안 하고 이제 최근 들어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뭐 외화 밀반출이다 하는 무슨 어마어마한 뭐 범죄로 이렇게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것은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목사님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죠. 선교하는 분들의 경비와 그 목적을 위해서 쓰는 경비다 그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선교여행 가는 사람들 자체 그 활동이다 보시면 되죠. 그 PD수첩 내용 가운데 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보수 정권의 이 대통령들과 상당히 친분 관계를 쌓고 있었다. 네. 뭐 이런 보도를 내보냈는데요. 예. 또 실상은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과도 상당한 친분 관계를 맺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네네.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사실 우리 교회는 그동안 정치적으로 뭐 여나 야나 이런 데 이렇게 치중하지 않고 역대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우리나라와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 교인들이 같이 기도했지 어떤 한 분을 위해서만 그런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에도 목사님 참석해서 말씀도 전하시고 심지어는 우리 성가대가 가서 정말 찬양도 드리고 성가대가 찬양까지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PD수첩을 보니까 유독 그 전두환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요 세 분만을 부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뭔가 뭐 밀착하거나 유착을 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인상을 줄 정도로 그런 느낌을 저도 받았는데 우리는 정치 색깔이 없는데 왜 그런 쪽으로 그렇게 누구한테 매달리거나 뭐 그런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PD수첩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아무쪼록 이 의혹들이 잘 해결되기를 저희도 다시 한번 바라고요. 또 명성교회도 이런 상처와 아픔들이 속히 치유돼서 더 건강한 교회로 든든히 서가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장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